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제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5번째 과목입니다.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과목도 전기 과목과 함께 과락으로 많이 출제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반드시 실수하지 않고 맞춰야 될 문제와 또 가볍게 보고 넘어가야 될 이 문제를 분류하는 기준,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온도, 압력 등 제어 상태가 규정의 조건을 벗어나는 것에 의해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지수 함수적으로 정대되고 반응 용기 내에 중요한 온도 그리고 압력이 급격히 이상 상승되어 규정 조건을 벗어나고 반응이 과격화되는 현상을 뭐라 하는가? 전형적인 반응 폭주 현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의 문제에서 반응이 과격화된다. 반응 폭주 현상,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겠죠. 제가 또 맞춰야 되는 문제 표시 좀 해서 다 끝나고 난 뒤에 개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 다음 중 전기 화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 또한 기본적인 문제죠. 그죠? A, B, C, D급으로 나눈다 그랬었고요. A가 일반 화재, B는 유류, C가 전기 화재, D는 금속 화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왕이면 색깔도 같이 알아두시라 그랬죠. 그죠? 백색, 그다음에 황색, 그리고 청색. 색깔이 없습니다. 그죠? 무색. 그래서 백황청, 색깔 없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간혹 이 색깔에 관련된 것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뱁새가 황새에 따라 청와대관이 없더라 하시든지요. 아니면 백수가 황금 찾으러 청와대로 갔는데 없었다. 이렇게 하시든지, 암기법으로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또 암기법 없이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전기 화재라 그랬기 때문에 C급에 해당됩니다. A급은요, 일반 화재, 유류 화재, 그리고 전기 화재, 금속 화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꼼꼼하게 좀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죠. 83번입니다. 다음 중 폭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도 우리가 맞춰야 될 문제에 들어가겠네요. 그죠? 폭발 범위라는 것은 연소 범위와 같은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산화가스가 공기 중으로 나왔을 경우에 일정한 농도 범위를 형성하고 있을 경우에만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이나 연소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연소 범위입니다. 이 연소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연소 또는 인화, 점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상한값과 하한값이 존재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죠? 자, 이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또 위험하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좁으면 좁을수록 상대적으로 조금 덜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한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또 위험한 경우도 있겠죠. 그죠? 물론 하한값이 높으면 조금 더 안전한데, 이것이 얼마나 더 위험하냐 하는 걸 우리가 또 계산으로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그 계산하는 식이 뭡니까? 예. 이건 위험도라는 계산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죠? 상한값 마이너스 하한값. 기억나시죠? 상한값 마이너스 하한값에서 나누기 하한값을 하는 거. 이게 위험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온도에는 비례하지만,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죠? 온도가 상승할수록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압력과는 무관한 게 아니죠. 그죠? 압력은 조금 특이하다 그랬습니다. 하한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압력은 하한값은 변하지가 않는데 이 상한값이 상승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범위가 넓어지는 건 맞지만 하한값은 변화가 거의 없고 상한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무관하다 하는 것은 잘못됐죠. 그죠? 틀린 것은 했으니 답은 일단 2번입니다. 가연성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값을 갖는다. 그렇죠. 다양하죠. 아세틸린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81,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2.1에서 9.5,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가스의 최적 농도로 나타낸다. 맞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죠. 꼭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84번. 다음 표와 같은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로 옳은 것은 폭발 범위 또는 연소 범위에 관련된 것인데 혼합된 가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식이 르샤틀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르샤틀리의 법칙과 관련된 문제다 보시면 되고 꼭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일단 르샤틀리의 법칙 공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을 이렇게 보면 100에서 나누어 주면 되죠. L1분의 V1 해서 더하기 L2분의 V2 있는 것만큼 쭉 더해주면 됩니다. 하한값을 계산할 때는 아래 하한값을 넣어주고요. 상한값을 계산할 때는 상한값을 넣으면 상한값도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한값을 구하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폭발 범위라고 나올 경우에는 하한값과 상한값을 다 구해야 우리가 폭발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식에다가 한번 대입해서 계산식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실기에 대비해서 계산식 쓰는 걸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실기에는 계산식이 없으면 오답 처리가 되죠. 자, 하한값이 나와 있습니다. 5분의 해서 분포비는 용적 비율이 70이죠. 70 이렇게 계속 이제 더해주면 됩니다. 자, 3분의 15죠. 더하기 그다음 2.1분의 5 더하기 해서 1.9분의 10. 자, 이렇게 하면 먼저 계산하시면 하한값이 나옵니다. 상한값도 자,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상한값은 15, 상한값을 넣어주면 되죠. 15분의 70 더하기 해서 12.5, 12.5분의 15 더하기 자 9.5죠. 9.5분의 5 더하기 해서 8.5, 8.5분의 10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식은 다 세워졌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또 해보셔도 되겠죠, 그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답이 또 바르게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일단 위에 상한값부터 먼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3.75 뒤에는 333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3.75, 333 정도 나오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한값은 구했고요. 상한값도 같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2110 뭐 뒤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13.211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3.75와 13.2 이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3.75와 13.21이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그죠? 답은 1번인데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실 때요 식을 잘 세워놓고 혹시라도 필기는 그래도 답을 찾아서 내가 보기에 보면 없을 경우에는 계산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에서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이렇게 먼저 계산하십시오. 계산기를 많이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실수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값을 다 내주시고 이 값을 먼저 구하시고 또 먼저 더해서 값을 내고 100에서 나누어 주는 식으로 우리는 뭐 계산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죠? 실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산기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익힌 대로 그대로 시험장에서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75와 13.2가 되겠습니다. 3.75와 13.2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꼭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절대로 실수하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